저희 주제는 통일 한국, 한국의 통일과 그리고 그것이 주변국에게 주는 혜택, 이익에 대한 것입니다. 통일은 현상의 변경입니다. 현재 우리는 분단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분단 상태에 지금 우리가 얼마를 살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분단 70년을 살고 있습니다. 분단 70년인데 혹시 30년 뒤에 분단 100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굉장히 큰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저는 매우 안타깝지만은 분단 100년이 30년 뒤에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2015년 내년이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분단 70년이 되는 해를 반드시 통일로 리버스하는, 분단을 통일로 리버스하는 그러한 통일의 비기닝 이어 원년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그리고 물론 대한민국 국민의 소망이기도 하고 우리 정부의 소망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하자고 10,000번 해온다고 10만 번 해온다고 통일이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할 때 통일을 오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70년 동안 분단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분단의 모든 것이 우리의 생활이 이렇게 안주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분단을 통일로 바꾸라는 그 행동을 가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가 이러한 이 현상 변화의 동기 또는 액션은 두 개의 배경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현재에 대한 불만입니다. 불만족입니다. 현재가 굉장히 불만족스럽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라는 생각에서 우리는 변화를 추구합니다. 또 하나는 아주 훌륭한 미래, 굉장히 좋은 미래가 있을 때 우리는 변화를 추구합니다. 저는 현재의 상황이 그렇다고 봅니다. 현재의 상황은 우리가 70년 살아왔지만 굉장히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이 상황은 더욱더 계속 악화되고 나빠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꿈을 꾸면은, 통일의 미래의 비전을 갖는다면 그것은 한국에 살고 있는 주민뿐만 아니고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 그리고 주변에 살고 있는 동북아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세계 전 주민들에게 굉장히 큰 혜택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의 이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간단한 저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왜 통일이 필요한가? 현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것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통일이 되면 그러면 무엇이 좋은가?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전문가들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통일의 비전이 무엇인가? 그리고 통일 한국의 모습은 무엇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왜 통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현재 우리가 이렇게 통일을 간절히 바라는, 또 요구하는 그 배경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저희 분석입니다. 현재 동북아와 한반도는 온통 레드 플래그, 온통 경고등이 켜져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10년, 이 상태가 10년, 20년 지난다면 상황이 더욱더 나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의 그냥 2030년, 앞으로 15년 뒤를 또는 20년 뒤를 한번 보고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는 상황이 크게 나빠지는 시나리오, 또는 상황이 좋아지는 시나리오, 현재의 상황이 진행되는 시나리오, 이렇게 세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상황이 이대로 가면은 상황이 나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 나빠질 상황이 무엇이냐? 북한의 핵능력이 계속 강화되는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북한의 핵능력은 20년 전 핵무기 3개, 10년 전 핵무기 5개, 지금 핵무기 10개, 20년 뒤면 핵무기 40개, 50개가 될지 모릅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핵무기를 없애라고 하지만 그때쯤 되면 우리가 핵무기를 포기하고
북한의 핵국가를 인정할지도 모를 우려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북한의 정세가 계속 불안정해집니다. 계속 위험해집니다. 계속 더 공격적으로 됩니다. 그러한 북한과 사는 것은 우리에게 큰 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동북아에서 미중 간의 세력 균형이 변하면서 새로운 세력과 기존의 세력 간의 충돌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구매력 평가 기준 PPP 기준으로 2014년 올해 미국을 추월하는 데 있어서 2030년에는 GDP도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중국은 자기의 경제력만큼 군사적, 안보적 지위도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한 것은 미중 간의 충돌 시나리오가 바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의 가운데를 중심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바로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 현 상황이 흘러간다면 나타날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것은 한국 국민들에게, 그리고 동북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굉장히 큰 재앙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이 아닌 제가 꿈꾸는,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실현성이 높은 미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통일한국의 비전입니다. 2009년도에 골드만삭스가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어놓고 통일한국을 전망해 보았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에서 50년 사이에 한국은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북한의 노동력, 그리고 풍부한 지하자원, 그리고 시장의 확대 등을 이용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그 결과 통일한국의 경제는 일본, 독일, 프랑스보다도 더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는 굉장히 과장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주 현실적인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GDP는 세계 1조 3천억 불로서 세계 15위입니다. 북한의 GDP는 144억 불로서 120위입니다. 근데 만약에 북한의 GDP가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과 똑같아지면은, 남북한이 북한의 경제적 지위가 한국과 똑같아지기만 한다면은 통일한국의 GDP는 1조 6천억 불로 세계 10위가 됩니다. 현재 한국의 수출입 규모는 세계 9위입니다. 북한은 세계 160등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수출입 규모, 무역 규모가 한국의 규모, 물론 인구별에 맞춰서 거기에 비슷해지기만 하면 통일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5위가 됩니다. 1조 6천억 불이 됩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수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비전 오브 휴머니티라는 국제기구에서 글로벌 피스 인덱스 평화 지수를 발표합니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은 52위, 물론 우리나라도 전쟁을 준비해야 되니까 낮습니다. 북한은 153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입니다. 만약에 통일이 되면 제 생각에는 한국과 북한의 통일 한반도 평화 지수는 아주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1, 20위 안에 충분히 들겠죠. 군사비 지출, 현재 한국은 세계 9위입니다. 그렇지만 군사비가 저는 지출이 엄청나게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간개발 지수, 현재 한국이 12위, 북한의 인간개발 지수, UNDP가 발표하는 휴먼 디벨롭먼트 인덱스에는 북한은 아예 수치가 없습니다. 등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통일한국이 되면 이 수치도 9위보다도 훨씬 더 높아갈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것들은 통일한국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고 북한 주민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통일 코리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앞 세션과 기조연설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통일 한국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통일 한국의 모습입니다. 첫째, 통일 한국은 군사안보적으로 비핵 평화 국가가 될 것입니다. Non-nuclear peace-oriented state가 됩니다. 통일 한국은 일체의 북한 핵무기와 북한 핵개발의 프로그램을 아마 유엔 안보리와 IAEA에 맡기고 완전히 제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 한국은 피스 오리엔티드 스테이트로서 오직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군사력만 보유하고 주변 국가에게 절대로 군사적 위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각종 지역 안보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데 앞설 것입니다. 두 번째, 통일 코리아는 외교적으로 개방한 세계 국가가 됩니다. 오픈 앤드 글로벌 스테이트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대외적으로 개방 체제를 유지하고 동북아에서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외교와 통상의 허브 국가가 될 것입니다. 브리징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은 동북아의 지역 패권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영내의 인터로큐터, 소통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통일 한국은 또한 세계 평화와 기여하기 위한 건설적인 중견국 외교를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도 미들 파워 이니셔티브로서 세계 번영과 평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통일 한국은 이에 더 앞장설 것입니다. 셋째, 통일 한국은 정치적으로 민주적이고 분권된 국가가 될 것입니다. 통일 한국은 법치, 인권, 자유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 제도를 더욱더 강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일 한국은 사회 경제적으로 웰페어, 마켓 이코노미 스테이트가 될 것입니다. 통일 한국은 북한 주민 전체의 복지를 중시하고 또 남북 주민이 모두 경제 발전과 복지 혜택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통일 코리아의 효과는 제 생각에는 한국이 이러한 모습이 된다면 이러한 것은 한국 자체에 대한 혜택뿐만 아니고 동북아 전체에 대한 엄청난 혜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변 국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변 국가들이 한국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것을 정확히 볼 때 우리 통일은 더욱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통일에 대해서 주변 국가들이 조금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통일 한국이 너무 친중적인 국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중국은 통일 코리아가 너무 친미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많이 합니다. 제가 볼 때 한국은 통일 코리아는 충분히 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과 경제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간이 다 되어서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통일 한국의 비전을 그리고 혜택을 적극 전파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 동맹에 대해서 마지막 할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일 후에도 한미 전략 동맹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내에서 이견이 없습니다. 미국은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한국의 통일을 지지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통일 과정에서 주변국의 협조를 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통일 이전, 현재뿐만 아니고 통일 이후에도 통일 한국의, 통일 코리아의 안전성을 보호하고 동북아의 안정을 위한 한미 동맹의 역할, 기능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이후의 한미 전략동맹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아마 더욱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내리면 통일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최선의 외교안보 정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 전략 동맹은 동맹 분단뿐만 아니고 통일 이후에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를 드러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